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한동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 방송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는데요.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움직였던 시장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향후에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시장의 조금 큰 틀 흐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코스피가 약 0.0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괜찮게 움직인 모습이죠. 약 1.52% 정도 상승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온 모습이라서 한결 시장 분위기는 좀 밝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종목이 526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이 29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죠. 878개 종목이 상승하고요. 하락 종목은 33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지수 자체는 아침에 시작했을 때 그때하고 큰 변화가 없이 끝난 모습인데요. 조금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었어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아침장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약 100종목 정도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장중에 좀 요걸 뒤집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은 막판에 코스피 시장 동시효과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은 원래 3시 35분부터 동시효과를 들어가죠. 그래서 45분에 마감이 되는데 자, 그 시간에 조금 올려줘서 이 부분도 끝이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물량들을 좀 보시면 자, 차익 쪽에서 한 44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왔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한 34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일본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빠졌죠. 일본은 좀 마이너스가 났고 중국 시장 쪽은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약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 미국 나스닥 선물 요게 한 5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자,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노동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심적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도 조금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그런 하루였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저 40전 정도 떨어져서 원화가 소폭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아침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불안했었죠. 원달러 환율이 한 3원 정도 올라가면서 이 수급에 또 압박을 주는 게 아니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하게 만들었었는데 오후장으로 오면서 시장 분위기도 조금 나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한 이유가 그런 거죠. 전주 말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선물 쪽이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도 그런 불안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감으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 이후에 중국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중국 시장 쪽이 조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시장의 핵심 키는 그런 부분들이죠. 미국하고 중국 간에 무역 분쟁 관련해서 자, 어떻게 해결이 돼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핵심 키니까
역시 뭐 중국 시장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야, 저쪽이 해결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심리가 좀 시장에 발생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강한 모습으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거를 일봉을 놓고 현재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위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코스피 시장 쪽이 저 지난주에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자, 그래서 그때가 딱 전저점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 지지선을 확인 후에 22평선이 지난주 후반 정도에 이 22평선이 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뭐 코스피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소폭 좀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이렇게 음선도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니 그 이후로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전형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은 조금 뚫긴 뚫었는데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고점을 뚫긴 뚫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야, 요거 내일 조금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조금 시장이 탄력을 받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 뭐 어느 정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전고점이 여기에 있죠. 자, 이 전고점을 지난주까지만 해도 뚫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 해보시면 저 종가가 여기죠. 그리고 오늘 종가는 여기입니다. 양선이니까. 자, 그래서 전고점을 완전히 좀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좀 늘어나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만큼 그렇게 훅 줄지가 않아서 조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지금 오늘 외국인들 한 1245억 정도를 팔았죠. 자, 그리고 근데 이 1245억 정도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이 약간은 늘었어요. 그런데 2주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 강도는 좀 약해졌습니다. 이 단적인 숫자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행태로 매매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이런 때는 저 매수 호가에 있는데 거기다 그냥 들고 때리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조금 뭐 위쪽으로 조금 참아가면서 이 매도 호가에 이렇게 대놓고 슬슬 파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도가 나오긴 나왔지만요. 매도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에 지난주 저 금요일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매도했다가 한 번에 이렇게 그냥 쭉 매수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매수했다가 조금 매도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매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이 조금 바뀌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한 446억 정도 사고 기관이 한 6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95억 정도니까 그렇게 뭐 강한 매도는 아니었었죠. 자,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주인공은 또 역시 외국인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침에는 좀 순매도 출발했어요. 한 100억 이상 순매도를 했다가 장중에 순매수로 계속 돌아서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이나 수급 상황을 보면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쪽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오늘 좀 팔았죠. 2,174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자,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 3천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선물 쪽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저 장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매도 물량이 늘어서, 좀 2,100억 정도 결국은 저 순매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를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얼마를 샀다, 얼마를 팔았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미결제 약정이란 걸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미결제 약정은 매도나 매수를 뭐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매도를 먼저 칠 수도 있고 그다음 매수해서 청산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로 진입을 하고 매도로 청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어제 한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종가에 매수한 게 아니라 어제 아침부터 어제란다. 지난주 금요일이요. 아침부터 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대 좀 큰 양선으로 마감이 됐으니까요. 상당히 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오전장에는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좀 많이 플러스권이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종가 무렵에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줄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무엇이냐. 저 아래쪽으로 야 이거 장 빠질 것 같아 라고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물량이 아니라 저 금요일 날 좀 매수돼서 차익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된 그런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이 좀 그냥 위쪽에서 조금 보합권, 약간 마이너스권, 또 장중에 플러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옵션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들 이 콜옵션 쪽에서는 한 2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2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콜옵션 쪽에서는 뭐 그냥 조금 외국인들도 조금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도 조금 매도를 하고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좀 빠져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자, 그러면 풋 쪽 포지션도 한번 볼까요? 자, 뭐 2억 5억 정도면 2억하고 8억 정도면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수급은 아니고요. 자, 근데 요 풋옵션 쪽에서 좀 이따가 누적도 보겠지만 이쪽에서 약간 좀 재밌는 그런 수급들이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2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금융투자는 18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엇갈린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금융투자는 오늘 하루 수급만 봤을 때는 빠진다 이런 수급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거나 좀 올라간다. 콜옵션 매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20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올라간다라는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자, 요걸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죠. 누적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난 8월 만기가 끝난 누적 수급인데요. 자, 콜옵션 쪽에서는 뭐 아까 그 오늘 하루치 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누적 수급에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콜 매도했다가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누적 2억 정도 순매도인데 이거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약았어요. 굉장히 약아서 지난주에 뭐 시장 좀 안 좋은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콜옵션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을 챙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콜옵션 쪽에서는 이번에도 금융투자가 조금 이기는 이번 물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풋옵션 쪽 누적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 338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좀 늘어오는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은 콜 쪽에서 한 2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풋 쪽에서 2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조금 그 줄이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이 주식 시장에서 300억하고 옵션 시장에서 300억은 천지 차이죠.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루에 저때 아주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작년 10월 같은 경우도 풋옵션 쪽에서 240배짜리가 나왔죠. 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현물 몇백억하고 비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이 좀 많아요. 풋매수 포지션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이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좀 줄이는지 그 부분을 이번 주에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풋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180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었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 풋 쪽에서도 좀 수익이 났죠. 그래서 열심히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상방 포지션으로 취해놨었는데 풋매도 콜매수 포지션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열심히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옵션 수급에서는 이 외국인들 이 수급을 지금 만기가 이번 만기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게 옵션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 날이 목요일이 휴장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날이 만기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만기인데 그 전까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중에 면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특징 섹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이 종목은 메가스터디인데요. 자, 문 대통령께서 동남아 가시기 전에 태국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입제도, 대입 수능 시험 이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이 급등을 한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올라오다가 좀 내일 이렇게 메가MD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끝났죠.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내일도 아침에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날이 6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니까 또 좀 가다 보면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한 6일 정도까지 6일 날 바로 오시면 그때 바로 대입 저런 거 재검토 이런 얘기를 바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을 노리셔야지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잘못하면 또 크게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섹터 더 볼 텐데요. 자, LG화학인데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지난달 8월 30일 날 이 SK이노베이션에서 LG화학을 미국 쪽에서 또 제소를 한 그런 내용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 예산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자, 이쪽에서 불이 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해서 아침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해서 출발했어요. 자,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는 약 6% 정도 하락으로 출발했죠. 근데 삼성 SDI는 다 들어올려 놓는 모습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 악재를 좀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ESS에서 불났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관련 종목들을 많이 괴롭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이게 처음 소송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자체가 오늘, 하나는 장대 양선으로 끝나고 하나는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십자선으로 끝났다라는 거는 이 악재에 대한 내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 내성이 생겼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쪽들,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도 좀 잘 찾아보신다라면 괜찮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특징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요게 HL 사이언스인데요. 자, 요거를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특징 종목으로 갖고 온 이유는 좀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이 분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종목들 다 올라왔어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왔는데 아주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로 거래가 되고 있었죠. 계속 마이너스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요게 10분 봉이니까 요 봉 차트 하나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그냥 플러스로 확 갖다 놨습니다. 참고로 이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이 한 122억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28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새싹보리라는 거 뭐 요게 나오면서 히트를 쳤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우슬 시크릿이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자, 요런 것들도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하고 관련되는 쪽들, 뭐 이런 쪽들 중에서 많이 빠지고 좀 못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으면 조금 키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분차트가 자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갑자기 확 들어올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으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조금 좀 요거를 관심을 갖고 있는 뭐 큰 손이랄까 뭐 그런 사람들도 조금 존재하는 거 아닌가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사이언스 일봉인데요. 참 이쁘게 나왔죠, 그림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11만 9천 원에서부터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2평선이 지수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위쪽으로 돌면서 그 위에 좀 올라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당한 타이밍 한번 잘 노려서 매매를 해 보신다라면 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저 일봉인데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자, 이평선 방향선, 22평선 방향성을 본다라면 이때는 그쵸? 예, 이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저항선까지 가기 전까지는 시장 괜찮은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떨어지고 있는 62평선 근처에서 만나죠. 이때도 그런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 뭐 2130에서 50 정도 그쯤이 저항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이평선 자체가 꺾여 내려오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아니구나라고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이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이 최소한 단기 이동 평균선은 돌아야 되니까 22평선이 도는 자리. 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조금 시장을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진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22평선 자체가 좀 돌아 나오는 구간이에요. 좀 돌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 좀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62평선 근처까지 자,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요. 뭐 2000 한 30포인트 2000포인트 이상 정도까지는 지금 이번 장에서 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뭐 2000포인트 이상 정도에서는 또 재반 여건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오늘도 금방 다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따가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